내가 처음 나와서 좀 얕보이는 것 같은데 두고 봐. 이 엣지가 이제 너희 갤럭시 생태계를 다 먹어버리겠어. 한번 해봐.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갤럭시 S25 엣지 현장에서 실물 후기와 함께 스펙과 간단한 저의 생각 정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제대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배터리, 발열, 성능, 카메라까지 지금 보시는 S25 울트라 플러스 일반 모델하고 제대로 비교 테스트까지 해봤는데요. 그러면 바로 배터리 테스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배터리 테스트는 일단 실사용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일지가 궁금해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유튜브 시청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조건은 충전 100%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다 기본 디스플레이 설정은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해상도는 모든 모델 다 최대로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본 모델만 최대 해상도가 FHD 플러스고요. 나머지는 QHD 플러스입니다. 통신에 의한 배터리 소모까지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와이파이만 켜서 유튜브 스트리밍을 진행했고요. 동일한 영상, 동일한 화질로 틀어놓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재생했더니 배터리 소모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왔습니다. 1시간 유튜브 시청 시에는 엣지와 일반 모델의 배터리 소모 퍼센테이지가 동일했고요.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이 다음 순서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스트리밍 작업에서는 엣지와 일반 모델이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좀 더 고사양 작업도 해봤습니다. 3D 마크에서 솔라베이 테스트를 돌려봤는데요. 이번에 또 엣지가 벌칸 최적화도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솔라베이 테스트를 2번을 돌렸을 때 남은 배터리 용량도 봤는데요. 일반 모델과 엣지 모델이 88%가 남았고요. 플러스는 89%, 울트라는 90%가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벼운 유튜브 시청 상황이나 이런 솔라베이 같은 테스트 상황에서나 일반 모델과 엣지 모델은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사실 엣지가 일반 모델보다 화면 크기가 더 크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도 더 빠르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기본 모델은 해상도가 FHD 플러스였기 때문에 엣지보다 더 낮은 해상도였는데요. 이 점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동일한 환경에서 맞춰놓고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더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고사양 게임을 돌리거나 하면 발열이 생기면서 차이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성능 테스트와 발열 테스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엣지는 나머지 S25 시리즈랑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 엘리트 칩셋이 들어갔고요. 램 용량은 다 동일한 12기가 램 들어간 모델들로 사용을 했고요. 긱벤치와 3D 마크를 다 돌려봤습니다. 간단하게 긱벤치 6부터 돌려봤는데요. 일단 특이한 게 싱글 코어가 이 4개 모델 중에 플러스 모델이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플러스가 울트라보다도 싱글 코어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00%로 배터리를 다 풀 충전하고 한 번 더 돌려봤는데요. 그랬더니 딱 울트라 플러스 일반 엣지 순으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긱벤치에서 이렇게 결과가 좀 랜덤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번 엣지도 다른 S25 시리즈랑 마찬가지로 벌칸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GPU를 더 효율적으로 써서 성능과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신 그래픽 API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나 벤치마크 같은 고성능 작업에서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기반 테스트 점수가 높을수록 실제로 고사양 게임을 돌릴 때 더 안정적인 그래픽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벌칸 기반 테스트인 솔라베이를 4기종에서 돌려봤습니다. 1차 테스트 돌리고 5분 정도만 간단하게 시키고 2차 테스트까지 이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1차 테스트 결과상 울트라 모델과 엣지 모델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 플러스 일반 모델 이런 순으로 점수가 나왔는데요. 2차 테스트를 들어가니까 울트라 모델과 엣지에서의 차이가 갑자기 확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한 번 테스트가 돌아가고 나서 5분 정도로는 열기가 완전히 식기는 어려웠던 시간이라 약간의 그 발열에서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엣지가 두 번째 테스트 때 갑자기 점수가 너무 낮아져서 진짜 완벽하게 식혀놓고 테스트를 다시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엣지만 따로 한번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다음날 다시 한번 솔라베이를 돌려봤는데요. 확실히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식힌 상태에서는 11,494점이 나와서 역시나 울트라 1차 점수와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엣지가 확실히 열을 받으면은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도
또 4가지 모델로 완전히 식힌 다음에 한번 돌려봤습니다.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봤는데요. 이게 결과가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일단 베스트 점수는 울트라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플러스, 엣지 일반 순이었고요. 요거는 예상대로였어요. 안정성도 한번 보시면 울트라와 엣지가 거의 비슷하게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일반 이렇게 나왔는데요. 엣지가 생각보다 안정성이 울트라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엣지에만 갤럭시 전체 모델 중 최초로 들어간 방열 기술이 있다고 했는데 홀 구조라는 걸 적용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AP에서 나오는 열을 베이퍼 챔버에다가 더 빠르게 전달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구조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도 한번 제대로 찍어봤는데요. 테스트 시작과 동시에 열을 얼마나 잘 퍼뜨려주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울트라와 플러스 일반 모델은 비슷하게 최고 온도가 45도 내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엣지만 최고 온도가 41도대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되게 의외였는데요. 자, 그런데 성능 점수로 봤을 때는 엣지가 플러스보다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온도는 낮게 유지하는 대신에 성능에 그만큼 제한을 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께도 얇고 최적이 좁다 보니까 기기의 안정성을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스로틀링을 강하게 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게임을 하거나 뭔가 고사양 작업들을 위주로 하실 분들은 확실히 엣지는 오래 쓸 기기로는 아쉽겠죠? 카메라를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번에 엣지에 메인 카메라에 2억 화소 이미지 센서가 들어갔잖아요. 정확히는 울트라에 들어간 이미지 센서와 동일한 걸 구조를 살짝 바꿔서 부피를 10% 정도 줄인 이미지 센서가 적용이 됐는데요. 그럼 똑같이 메인 카메라가 2억 화소일 때 과연 찍고 확대를 해보면 어떨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 두 장의 사진이 한 장은 울트라로 찍은 거, 한 장은 엣지로 찍은 건데요. 여러분 눈에는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희가 정말 확대를 열심히 해서 봤는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부분 울트라가 더 잘 나오는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 울트라 사진이 더 선명하게 찍힌 걸 볼 수 있죠. 글자가 울트라 사진에서 더 잘 보이죠. 물티슈 찍었을 때 확대한 것도 글자나 이런 외곽선 부분들이 울트라에서 더 선명하게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의하실 점은 사진을 그냥 보면은 별 차이가 안 느껴져요. 근데 엄청 이렇게 확대를 쭉 해서 봤을 때 느껴지는 차이기 때문에 기본 사이즈로 봤을 때 엄청 차이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러 장 찍어봤을 때 가끔 엣지가 울트라보다 좀 더 잘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행사장에서 제가 이렇게 구성안을 들고 있는 거를 확대해본 사진인데요. 이때는 또 엣지가 더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갤럭시에 들어간 프로비주얼 엔진, 이 소프트웨어 처리가 아무래도 AI가 처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약간의 랜덤함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울트라가 확대했을 때 더 잘 나온다 라고 하기에는 여러 번 찍어봤을 때 약간 이런 랜덤한 상황들도 몇 번 보였어서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조도에서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똑같이 메인 카메라 2억 화소로 찍은 저조도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죠? 저조도일 때 이런 자잘자잘한 글씨들 표현까지 훨씬 더 잘 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의자에 있는 패브릭 부분을 잘 봐주시면 와, 여기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이번 엣지 카메라에 노이즈 억제가 더 강력하게 들어갔다는 카더라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울트라 사진에는 이렇게 패브릭이 다 재질이 보이는데 엣지에서는 노이즈 억제 기술이 강력하게 들어가서인지 이런 패브릭 재질이 완전 뭉개진 매끈한 형태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거 사진 찍다 흔들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태클 거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삼각대 썼고요. 찍다 흔들린 것 때문에 이 정도로 매끈하게 나온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무튼 자, 근데 이 노이즈 억제가 다른 배율에서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이번에는 2배 줌을 넣어봤습니다. 2배 줌에서는 울트라가 훨씬 선명하게 찍히더라고요. 바닥 쪽에 있는 벽돌을 보시면 엣지는 거의 찰흙처럼 뭉개져 있는 모습인데
같은데 울트라는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4배 줌도 넣어봤습니다. 일단 엣지는 계속해서 메인 카메라로 디지털 줌으로 찍는 거고요. 울트라는 3배 광학 줌에 1배 디지털을 걸어서 4배로 찍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의외로 울트라 사진보다 엣지 사진이 더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나뭇잎 부분도 엣지가 더 선명하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온 거지? 생각해보니까 울트라에 들어간 3배 광학 줌 카메라는 천만화소입니다. 그만큼 울트라의 3배 망원 카메라가 해상력이 약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굳이 3배 망원 줌 카메라를 따로 넣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다가 아니죠. 5배 줌도 찍어봤습니다. 확실히 5배 줌은 다르더라고요. 울트라가 압승했습니다. 해상도 자체가 다르고요. 그냥 결과물이 달랐습니다. 색감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화이트도 더 잘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울트라의 진가는 5배 망원 줌부터 나오는구나. 그리고 플러스랑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 장은 플러스, 한 장은 엣지 3배 줌인데요. 정답은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엣지인데요. 색감부터 차이가 확 나죠. 엣지 3배 줌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화이트도 더 잘 잡고요. 플러스는 거의 파랗게 찍혔잖아요. 그리고 이 벽면에 있는 격자 무늬도 보시면 엣지가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요건 저조도 상황에서 한번 찍어본 건데요. 역시나 엣지는 저조도 상황에서 이 벽면을 보시면 거의 벽돌을 공구리로 밀어놓은 것 같은, 그냥 거의 시멘트 발라놓은 것처럼 매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 억제가 좀 강하게 들어간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찍은 저조도 3배 줌에서는 이 벽돌의 무늬가 그나마 좀 살아있는 모습이라면 엣지에서는 사진 자체는 좀 더 깔끔해 보이지만 실제와는 다르죠. 완전 뭉개져서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노이즈 억제보다는 실제와 비슷한 표현이 좋다라면 플러스 3배 줌이 더 낫고요. 실제와 달라도 좀 더 노이즈가 많이 억제된 깔끔한 사진이 좋다라면 엣지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5배 줌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플러스는 아무래도 3배 광학 줌 렌즈로 찍은 사진이라 메타데이터를 보시면 일단 플러스는 망원 렌즈가 쓰였고요. 엣지는 와이드 렌즈가 쓰였죠. 근데 해상도가 달라요. 9메가픽셀로 찍히더라고요. 엣지에서는 메인 카메라에 5배 디지털 좀 넣어도 12메가픽셀로 찍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은 별 차이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찍어보고 나니까 갤럭시 카메라가 가야 할 방향이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울트라에서 2억 화소가 들어가는 게 굳이 2억 화소까지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이유는 울트라는 망원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2억 화소 센서가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지 않은 핸드폰에 적용이 되니까 그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2억 화소 메인 카메라로 플러스 3배 망원 줌을 이겨버린 겁니다. 메인 렌즈만으로도 망원 카메라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센서와 이 이미지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삼성이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저조도에서 노이즈 억제를 이렇게 많이 걸어버리니까 실제랑 너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더 저조도의 강력한 렌즈를 넣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께나 무게나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자막으로 스펙 정리하고 총평해 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배터리, 성능, 카메라 테스트까지 쫙 해봤는데 결론을 진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엣지는 플러스 모델과 크기가 완전 동일하고 두께가 얇잖아요. 그래서 사실 플러스냐 엣지냐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답 나왔죠? 성능, 게임, 배터리가 중요하면 플러스가 낫습니다. 엣지는 플러스만큼의 고성능 상황에서 계속 성능을 유지해주는 거는 어렵고요. 배터리도 그런 고사양 게임 계속 길게 돌리면 더 빨리 닳고요. 왜냐하면 일반과 배터리가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다만 휴대성이 훨씬 중요하고 오늘 카메라 결과 봤을 때 엣지가 오히려 플러스보다 카메라가 좀 더 나은 부분들이 있어서 휴대성 카메라면 엣지를 선택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울트라랑 엣지를 비교해보면 엣지는 울트라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냥 휴대성이 좋으면 엣지지만 성능 유지, 절대 성능, 카메라, 스피커, 배터리까지 울트라가 훨씬
좋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기본 모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잖아요. 사실 가성비 생각하면 기본 모델이 역시나 가성비 1왕인 것 같고, 근데 같은 무게에 더 좋은 카메라, 더 큰 화면, 더 화질 높은 디스플레이 쓰고 싶으면 엣지. 왜냐하면 배터리가 생각보다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모델과 엣지가 오히려 맞붙을 만한 상황이고, 이거는 진짜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엣지는 올해 처음 나온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삼성에서도 이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좀 멀리 보면 엣지는 내년에 나올 버전이 진짜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7월에 폴드랑 플립 시리즈 나오게 될 텐데 엣지 이렇게 얇은데 생각보다 그래도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어서 폴드도 진짜 얇게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지 좀 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엣지는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좀 더 실사용 해보고 나중에 실사용 리뷰로 돌아올게요. 안녕! 빠이!